안녕하십니까.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이제 선고가 -49, 선거일이 49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공천이 국민의힘이라든가 민주당에서는 절반을 넘어서서 단수 공천은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물론 양당이 시험 문제를 풀듯이 가장 쉬운 문제, 단수 공천할 때는 걸림돌이 별로 없지요. 그리고 조금 까탈스럽고 문제가 될 때는 경선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경쟁을 통해서 우열을 가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절반을 넘어선 그 과정에서 글쎄요, 잡음이 거의 없는 그런 입장인데 순조롭게 공천을 진행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연일 파열음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친 비난과 고성까지 오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제만 해도 한동훈 위원장이 시스템에 따르는 공천을 하고 있고 자신은 공천에 절대 관여하고 있지 않다. 단지 공천 과정이 정확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거 여부만 따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민의힘은 순조롭게 공천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도 이재명이 우리도 시스템 공천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와 함께 혁신의 과정을 어제 얘기를 했었죠. 가죽을 벗겨내는 고통보다 나은 걸 만들기 위한 고통이니 좀 이해해 달라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수긍하기보다는 불협화음과 파열음이 더욱더 거세지고 오늘은 비상의원총회까지 열렸는데 당사자인 이재명 대표라든가 지도부는 참석도 하지 않았고 또 일부는 참석을 하다 조기에 빠져나오는 그런 볼상스러운 그런 모습도 보였었습니다. 한동훈을 의식해서 그런지 자신도 공천에는 일체 관여하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위 10%니 20%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나는 명단도 모른다. 이런 말을 하다가 비명 위주의 공천 학살이 아니겠느냐 기자가 질문하게 되니까 발끈한 거지요. 아니 그 안에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도 다수가 포함돼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자기의 속내를 그대로 밝힌 겁니다. 방금 앞에서는 대상자 명단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내가 아는 다수의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서 마음이 아프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상반된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한마디로 김밥 옆구리 터지는 그런 소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늘상 하는 이재명식의 말투임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마디로 뒤로 호박씨 까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국보급의 이재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금방 자기가 한 말을 자기 스스로가 뒤집고서도 아주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입에 늘상 거짓말을 달고 다니는 게 아닌지 공당의 대표로서 정말 한심스럽고 부끄럽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죠. 둘러치나 매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결과는 마찬가지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게 그거다 그런 얘기인데 당 대표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당 구성원들, 지도부 그리고 공관위원장 역시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명백 공관위원장이 해명을 했는데 이것이 또 다른 불씨를 일으켰습니다.
윤영찬과 박용진이 하위 10%에 해당된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공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한 얘기가, 나도 당내의 선출직 평가위로부터 10%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명단과 점수만을 받았다. 자신이 직접 평가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평가위원회를 평가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하위 평가에 대한 핵심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한마디로 아주 이재명을 판에 박은 듯 닮은 그런 언행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재명이 의도적으로 임혁백을 공관위원장에 허수아비 바지 사장 정도로 세워놓은 것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무튼 임혁백 위원장은 비명 학살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부정을 하고, 왜 이들이 하위 10%에 들었는지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 아니겠습니까? 공관위원장인데 여기에서 제가 공관위원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임혁백 위원장 당신이 민주당의 공관위원장 맞습니까? 당신이 정치학자 맞습니까? 공관위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공관위에서 최종적으로 공천 여부를 발표하는 상위 조직 아니겠습니까? 공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라든가 설명을 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바로 당신 공관위원장 아니겠느냐.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임혁백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평가한 것은 아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평가한 것은 아니다. 각종 국민 대상 여론조사와 함께 당원조사, 여론조사, 정량평가제도, 또 다면평가, 그러니까 의원과 의원 사이의 평가, 그리고 당원과 당 관료 사이에서의 평가, 다각도로 평가를 하고 있고, 정성평가, 감성에 따르는 객관적을 잃은 주관적인 평가는 최소한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먼저 알고 싶은 것이, 처음부터 당신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평가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부터 정치적인 의도가 포함된 그런 평가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런 평가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그 얘기인지, 왜 여기에서 정치적인 의도를 넣어서 말을 이끌어가고 있는지. 임혁백은 점수가 낮은 사람들의 그런 기준에 따라서 확인을 해봤더니 대체로 의정 활동이 38%, 기여 활동, 공직 윤리 수행 실적이라든가 국민과의 소통 관계 등 이것을 25%, 공약 이행의 여부 10%, 그리고 지역 활동 27%로 분리해서 이렇게 세분을 해서 현역 의원을 평가한 것으로 안다. 그거는 평가위원회가 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모른다.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어제죠. 오늘이군요. 21일 4차 심사 결과 명단 발표를 한 후에 비명 학살이 아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게 나오니까 임혁백은 비명 학살은 아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갖고 평가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것은 평가위원회가 한 일이지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박용진과 윤영찬은 이재명의 사당화를 비난했었죠. 그럼 이 둘 의원들은 하위 10% 이하로 평가받은 근거가 무엇이냐? 이렇게 기자들이 되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평가위의 평가는 이해찬 때의 대표로 있을 때부터 시행돼 온 것이기 때문에 공관위의 위원장인 임혁백 내 자신도 평가위로부터 최종 명단만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공관위 위원장의 자격이 있는 당신이냐고 묻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 보고서만 받는다면 그것을 최종적으로 발표한다고 하면은 당의 대변인이 하면 될 것이지. 왜 공관위원장이 번거롭게? 공관위원장은 이 공천의 최종 마무리를 짓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100번을 양보하고 또 양보하더라도 이해를 한다 하더라도 공천을 최종적으로 결정짓고 마무리 짓고 발표하는 사람이 공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바로 당신이 최고 책임자인데 당에서 인지도면이라든가 평판을 전혀 모르고 그냥 평가위원회에서 올라온 점수만 갖고 발표하고 해서 이 사람은 된다, 이 사람은 안 된다. 그 결정만 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 누가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어느 누가 공천위에서 공관위에서 하는 그 공천을 신뢰하겠습니까? 저는 썩은 정치인들이 간혹가다 정치 원로임내 하고 떠드는 그 얘기를 전혀 귀담아 듣질 않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헛소리를 하는 경우가 썩은 정치인들, 이름하여 정치 원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떠들고 있는데 박지원이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의 공천 과정 중에 윤영찬과 박용진은 하위 10%에 해당되는 그런 의원들이 아니라 상위 1%에 해당되는 그런 모범적인 의원들이다. 이렇게 임혁백과는 다른 그러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공천의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공천에 대해서 혹평을 하고 있는데 공관위원장의 입장에서 느끼는 것이 없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대외적으로 발표는 할 수가 없다 하더라도 개인의 생사가 걸린 그야말로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임혁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개인을 위해서 공개적으로 자료는 발표하지 못하지만은 그 사람이 그런 점수를 받게 된 그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본인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이해를 구했을 때에 불만이 줄어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합당한 조사를 했으면은 그 조사한 결과를 본인들에게 알려주고 남들에게는 대외비를 하는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관위원장도 공천 과정의 공정성, 정당성 이것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든 걸 망라해서 공천이라는 결과물을 내놓는 사람이 공관위원장 당신인데 어떻게 평가위원회에서 명단만 받았다. 나는 그것을 발표할 뿐이다. 아니 당 대변인 시키지 왜 공관위원장을 시킵니까? 내 임무는 오직
내게 최종적으로 명단이 넘어오면은 발표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당신의 직무입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어서 공관위원장으로서 그런 권한을, 막강한 권한을 이재명으로부터 받은 것입니까? 그렇다면은 굳이 공관위원장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실제로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평가위원회로부터 명단만 받은 것이냐? 중요한 질문이죠. 평가위원회로부터 명단만 받은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임혁백은 점수와 총점 등수가 적힌 그 한 장만을 받았다. 그러니까 둘러치나 매치나 똑같은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가위원장이라는 자도 공관위원장이라는 자도 똑같이 이재명 노름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이 진정 시스템 공천입니까? 제가 굳이 민주당이 잘 되고 못 되는 것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 우리나라 정치가 그동안 너무나도 지저분한 사료급의 폐품의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는 발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정치의 발전, 여야를 떠나서 그것 하나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충언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점수와 등수가 나오는 데에 1000점 중에 몇 점으로 돼 있더라. 그래서 그 점수에 따라서 등수가 매겨져 있었고 그것을 자세하게 밝히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다. 이것이 임혁백의 공관위원장으로서 한 얘기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면서 아주 비밀스럽게 공정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한심스러운 그런 얘기죠. 작년 말에 평가위원장이 중앙당 금고에 암호를 걸어서 보관하고 있었다. 그 명단을. 그 이후 제가 공관위원장이 됐고 지난 1월 10일 평가위원장으로부터 직접 전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주 공정하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누가 이걸 믿겠습니까? 누가 이것에 대해서 공관위가 공정하게 공천을 했다라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임혁백 위원장은 모든 공천 심사는 저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비명계의 학살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명단 유출도 있을 수가 없다. 명단도 제가 갖고 있고 지난번에도 봉인된 것을 해제해서 직접 통보해 드렸다. 아주 당당하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통보를 받은 의원들 스스로가 자신이 통보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 한 그 비밀을 지켜드려야 한다. 공정성을 끝까지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이 유지가 되겠습니까? 이런 절차를 다 임혁백이 다 가지고 있었다면 왜 하부 직에다만 관심을 갖지 말고 모른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것을 모른다. 나는 명단만 받았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일부 언론에 유출된 명단을 갖고 있다라고 자신도 알고 있다고 하면서 그것은 TV조선에서도 그 명단을 갖고 있다고 해서 보니까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더라. 정말 자기 이외에는 그 명단을 입수할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언론들은 도대체 믿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혁백이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는 데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 한 본인의 말에 대해서 전 정권으로,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곡해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한 번도 전임 정권 문재인 정권의 책임을 맡았던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한 적이 없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책임론이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질 사람이 스스로 용퇴를 해야 된다, 그런 뜻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말 자체를 그대로 믿는다고 하면은 굳이 왜 친명이 친문을 제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친문은 모두 다 제거하려고 왜 하고 있습니까? 이재명이 대선에서 떨어지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내가 윤석열 정부를 만드는데 제1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뒤에서 이재명이 대선 캠프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왔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정권 만드는데 당신은 간접적인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까? 그런 논리라고 한다면 당신도 공관위원장을 맡아서는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에 둘러치나 매치나 이재명과 똑같은 사람이 당신 공관위원장 임혁백이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것입니다. 이재명 윤석열 정권 탄생에 제1의 책임이 있다라고 본인이 고백을 했었는데 왜 여기에 대해서는 공관위원장으로서 한마디 언급을 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윤석열 정부 만드는데 책임 있다라고 자꾸 하나씩 제거시키는데 왜 아무런 말이 없으십니까? 임혁백 위원장님, 정치권에서 늘 쓰고 있는 유죄화법, 이탈화법을 당신도 쓰고 있는 겁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